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 내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무엇이 중원디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양자 컴퓨팅 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인 퀀텀 컴퓨팅 리포트라는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양자 숏을 극복하기 라고 지었더라고요. 스콜피온 캐피털은 아이온큐의 시장 심리를 움직이기 위한 가혹한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를 했다. 이러한 형식의 연구는 숏 리포트는 균형 잡힌 모습이나 구조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입견에 치우쳐져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매도 리포트는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의 산발총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악재들만 담아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공매도 리포트 폭로 중에 몇몇은 더 넓은 양자 산업에 대한 논쟁을 잘못 이끌어서 투자자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 보겠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은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팅은 꾸준히 가까워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벌써 양자 컴퓨팅 얘기가 나온 지 40년 이상 되었는데 처음 리처드 파인만이 1981년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내놓았고 연구실에서의 발전은 특히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전통 컴퓨터를 뛰어넘는 여러 번의 연산과 임시적인 아직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않은 논리 큐비트의 시연이 있었다. 그래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상업적인 기업들은 더 큰 확장성을 가진 이제 수백, 수천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들을 정하였습니다. 공매도 리포트에서 제 양자 컴퓨터를 그저 장난감으로 폄하를 했는데 50에서 60 큐비트 수준은 전통적인 컴퓨터에서도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하의 장치들은 장난감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이러한 장난감을 다루는 그런 문제로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작은 확장성을 가진 50에서 60 큐비트 수준도 되지 않는 장치들도 아주 진지하고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아이온큐의 11 큐비트 장치는 2019년에 네이처지에서 데뷔를 했고 독립적인 이제 QEDC의 성능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여기서 또 인정할 건 인정을 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세대의 양자 컴퓨터들은 상업적인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업, 즉 확장성을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 스콜피온 공매도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1 더하기 1은 2, 이게 뭐 오류율이 몇십 프로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애초에 이러한 단순한 산수는 양자 컴퓨터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저희와 같이 이제 깊은 이론을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캐주얼한 관찰자들,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단순한 산수는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양자 컴퓨터에 쓰이는 게이트들과 이제 NISQ, 현재 이제 오류율이 어느 정도 있는 양자 컴퓨터 수준에서는 깊이가 낮은 회로를 돌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산수가 실제로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콜피언이 말했던 뭐 1 더하기 1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도 이게 맞는데 이 1 더하기 1의 오류율도 높지만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안 좋은 점들을 모두 인정을 해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을 못 보고 안 좋은 점들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을 안 하는 편을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콜피언이 얘기했던 아이온큐의 단점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다 인정하면은 아이온큐한테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퀀텀 컴퓨팅 리포트가 잘 대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양자 컴퓨터의 목표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고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대의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이제 전통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같이 쓰는 이런 알고리즘의 목표는 전통 컴퓨터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남겨둔다. 즉 이렇게 쉬운 거는 이제 전통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형식의 컴퓨터에 남겨두고 복잡한
계산, 그리고 확률적인 거, 불확실성이 큰 거, 이런 것들은 양자 컴퓨터가 담당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상되는 중간 규모의 양자 기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초기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만큼 양자 컴퓨터가 아직 극초기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지금의 양자 컴퓨터 NISQ 수준의 접근에 대해 냉소적이고, 이로 인해서 일부 기업가들은 장기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AI의 최근의 눈부신 발전과 같이 분명 전통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혁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분기마다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실적의 압박이 있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혁신, 장기적인 노력을 부여해야 하는 혁신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아이온큐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양자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많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자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급증하고 있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등 이러한 면에서 명백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데, 이게 뭐냐면 양자혁명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질문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언제 되느냐, 이게 중점이다 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에는 반드시 도전이 뒤따른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라는 제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온 트랩 기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의 기술과는 꽤나 이질적이다. 그래서 이제 또 스콜피언 쪽에서 주장을 했던 게 32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한 질문으로 보이죠. 있다 없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상 이온 트랩 기술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의 대답이 어려워진다, 애매하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부분 또 중요합니다. 큐비트들은 개별 이온의 단위죠. 이온이 한 개면 1큐비트, 두 개면 2큐비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개의 전형적인 트랩에는 여러 개의 이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몇몇 큐비트들은 계산에서 의미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단순히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32라는 숫자에 꽂혀서 그거를 질문을 한다면 아이온큐 측에서는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큐비트가 몇 개냐가 아니고, 즉 트랩에 몇 개의 큐비트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의 큐비트를 목표 알고리즘에 쓸모있게 중요하게 사용이 가능하냐 라는 점이죠.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현재 수준은 차세대 양자 컴퓨터는 QEDC 테스트에서 최대 21큐비트로 성공적으로 작동이 되었음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아이온큐의 공격적인 목표였던 32큐비트 4밀리언 양자 볼륨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 로드맵으로 32큐비트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32큐비트가 너희가 말하는 알고리즘 큐비트냐?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그 32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그냥 단순히 32큐비트 양자 컴퓨터 있어? 라고 대답하면은 회사 측에서는 이 큐비트가 뭐 물리적 큐비트인지 아니면 우리가 트랩 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이온의 숫자인지 뭐 이런 너무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트릭에 걸려 넘어가서 있어 라고 하면 이쪽에서 또 딴지를 걸 수 있고, 없어 해도 딴지를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온큐 측에서는 이쪽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큐비트가 트랩 안에 몇 개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인지,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는 여러 면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기존 컴퓨터보다도 느린 게이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느리지만 뭔가 중요한 연산을 실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스텝으로 알고리즘을 완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기존 컴퓨터로는 10,000번을 해야 되는데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로는 10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게이트 속도가 늦어도 스텝 자체가 적기 때문에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공하지 않은 이온 트랩 게이트 속도는 타 양자 플랫폼, 뭐 초전도체 방식보다도 실제로 느리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술들의 누가 더 속도가 빠르냐, 단순히 요거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각 기술들이 목표로 하는 확장성,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거, 그리고 정확도, 오류를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연산 속도, 이 세 개를 모두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오류 수정, 이제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이 높기 때문에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물리적 큐비트, 오버헤드, 간접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즉 하나만 놓고 보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 정확도, 속도, 그리고 오류 수정에 들어가는 오버헤드,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누가 더 앞서는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봐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샌디아 칩, 즉 허니웰이 관리하는 국방부 소속 연구소에서 칩을 외주 생산해온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스콜피언 쪽에서 공격 타겟으로 삼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온 트랩과 진공 시스템 자체는 비교적 표준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 사장님께서도 뭐 우리가 만드는 칩은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만들 수 있다, 매우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칩 자체가 아니고 이것을 제어하는 레이저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는 로직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칩을 사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상업적인 기업들 중에 뭐 인텔, 구글, IBM, 아이온큐, 리게티 등등 그 누구도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서 업계 최고의 2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 충실도를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다. 앞으로 차후 과제인 이 양자 컴퓨팅의 소형화 그리고 모듈화 같은 다른 확장 과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중점이 될 것이다. 현재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보다는 당장 충실도, 당장 큐비트의 오류를 낮추는 것이 이 이후 단계인 소형화와 모듈화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샌디아 칩을 허니웰에서 사오든 뭐 미국 정부에서 사오든 이거는 아직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충실도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소형화 모듈화를 통해 더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차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형화는 기존 이온 트랩의 중요한 도전은 게이트 제어이다. 그래서 기존 접근법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게이트를 제어하는데 이게 소형화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온 트랩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초미세적으로 트랩된 이온 큐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긴 수명을 타 기술보다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충실도에 도달이 가능한데, 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특수 레이저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대규모 이온 트랩 시스템에는 통합 광자 솔루션이 필요한데 아직 이거는 개발 중이다. 그래서 아직 이온 트랩도 초기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듈화 얘기 나왔죠. 모듈화는 이제 큐비트를 담은 양자칩들 여러 개를 모듈로 만들어서 요거를 연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확장성의 또 하나의 도전 과제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온 트랩 방식은 광자 연결을 지향하는데 시연된 최고의 충실도와 속도 모두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혁신적인 방법을 아직도 개발 중인 단계이다, 초기이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아이온큐는 스펙 상장을 통해 5억 달러라는 큰 현금을 확보를 했고 좋은 아이디어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대체 누가 충실도, 소형화, 모듈화, 그리고 정확도, 게이트 속도 등등 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빠르게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드맵을 볼 때는 맹신해서는 안 되고 주위에서 보면서 실제 그 회사가 이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지를 지켜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공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람 속에 서다라는 소제목인데요. 양자기술 투자자들은 이미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환경,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죠. 이미 주가가 지수 전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다. 하지만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하이리스크이지만 또 하이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콜피언의 아이온큐 공매도는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좋은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정확한 균형 잡힌 시각을 주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시적일 수 있는데, 하지만 공매도 리포트의 목적은 뭡니까? 주가를 끌어내려서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일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문제 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스콜피언의 이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는 일단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선입견이 담긴 리포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분별해서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팅 리포트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양자 기술이 빠르게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이런 열광도 경계해야 하지만 동일하게 부정적인 면만 그리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경계하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둘 모두 산업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는 덫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은 아주 초기이며 어떤 기업이 뛰어난지는 이들이 제시한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고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기업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최선은 양자 기술을 이해하고 시장의 가치 사슬을 이해하고 실제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아는 뛰어난 팀들이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스콜피언과 같은 헤지 펀드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리포트는 부적합한 테스팅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양자 컴퓨팅은 수년이 걸릴 긴 마라톤이다. 하지만 양자 기술 전체는 더 넓은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잘 살펴봐야 되고 투자자들은 가능한 최고의 충고를 찾아 정보를 찾아 그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스콜피언 캐피탈의 비판이 그저 공격적인 금융적 행동, 자기들의 수익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칩니다. 저는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몇 가지 터치를 해줬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로 아이온큐에게 32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있냐 없느냐 라는 질문이 상당히 단순하지만 이것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트랩 안에 큐비트는 뭐 32개 이상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50개에서 100개인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걸로 우리 32큐비트 양자 컴퓨터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또 태클을 걸 거고 사실은 뭐 쓸만한 큐비트는 이것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그쪽에서 공격을 할 것이죠. 그래서 무응답이 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그 중에 몇 개의 큐비트가 알고리즘 계산에 실제로 관여하는 좋은 큐비트인가 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1 더하기 1은 2도 하지 못하느냐 라는 대답에 양자기기로 단순한 산수를 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양자기기는 복잡한 불확실적인 확률적인 계산에 특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산수는 전통 컴퓨터에 맡기면 된다. 이것도 인정하기 애매하죠. 인정하면 그것도 못해? 라고 할 거고 아니다 라고 하면 또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무응답이 좋은 대답이 아니었나 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로 스콜피언 캐피털은 분명한 목적, 주가를 떨어뜨려 수익을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단점 문제만 모아놓으면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중된 균형적이지 못한 관점을 담은 리포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스콜피언 캐피털은 양자 기술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덫을 놓았다. 이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한다 라고 제 주장을 좀 써놨고요. 투자자들은 우리가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다면 아주 극초기에 벤처 회사에 투자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보고 가장 현명한 결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콜피언이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스콜피언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뭐 반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 양자 기술 분야에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 고민해보고 판단하시고 책임지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